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도 역시 앞쪽에 어휘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우리 구문 교재 그리고 독해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더 S 모의고사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56페이지에서 consecutive 거기서부터 쭉 살펴볼 건데 오늘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빠르게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구문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consecutive로 보니까 연속적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successive에 딱 붙여보세요. successive. 그리고 별표 좀 해주세요. successive. 이거 아주 단순한 단어긴 하는데 이게 연속적인 그 뜻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성공적인 그거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성공적인 그랬을 때는 successful 이렇게 쓰는 거고 successive는 연속적인 혹은 계승하는이라고 하나만 더 적어주세요. successive 위쪽에 화살표에서 계승하는 그렇게 하나 더 적어주세요. 즉 위에 있는 것을 연속해서 후손이 쭉 이어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계승하는 그런 뜻으로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연속적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앞에서 나왔던 말이 뒤쪽에 쭉 이렇게 연속적으로 잘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논리가 일관되다.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논리가 일관된 거기도 밑줄. 그리고 맨 오른쪽에 consistent 거기도 쫙 밑줄 그어주세요. 그래서 연속적인이라는 뜻의 consecutive는 그렇게 논리가 일관된 그런 뜻까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접두와 con에 대해서 혹은 come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요게 보이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 둘 이상 그쵸? 접두와 con, come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함께라는 의미만 생각하지 말고 둘 이상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secu가 딱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한번 딱 적어볼까요?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딱 쓰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follow의 의미가 있다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따라오다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따라오다라는 뜻으로는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요거 알고 계시죠? 그쵸? sequence가 바로 어떤 의미?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에 따라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sequence가 바로 어떤 뜻? 순서란 뜻을 우리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앞쪽에 원인이 있고 뒤쪽에 함께 따라오는 것 뭐가 있을까요? 원인이 있으면 함께 따라오는 것,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함께 따라오는 것 그래서 consequence 하면 이제 요게 바로 어떤 뜻? 결과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 안 좋은 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당연히 나쁜 거겠죠. 그쵸? 네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에 따른 결과, 즉 안 좋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consequence가 어떤 의미? 바로 대가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아무튼 지금 요 정도에서 secu에서 이렇게 consequence까지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가끔 나오거든요. sequel 어떤 뜻일까요? sequel. 그래서 1편이 있고 1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죠. 그쵸? 1편 다음에 나오는 거에서 요게 이제 후속편이라든가 2편을 sequel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consecutive에서 secu에서 이렇게 쭉 이 정도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문에서 두 번째 예문 있죠. A consecutive account of the accident.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일관성 있는 account의 별표요. 자, 일단은 consecutive가 연속적인 그 말이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것이 연속해서 잘 연결된다라는 의미에서 당연히 일관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기사 설명 이야기 그 뜻으로 account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 account 있죠. 그쵸?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account가 무엇을 쓰일 때? 명사로 쓰일 때 어떤 사건에 대한 기사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사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설명이라든가 이야기라는 뜻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딱 좋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account 꼭 기억합니다. 명사 뜻으로 특히 이 뜻으로 아주 많이 나오니까 요걸 꼭 기억해 주세요.
consecutive도 중요하지만 account 자체도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consensus로 갈 건데요. 여러분 consensus는 우리 생각보다 자주 봤어요. 자주 봤던 거라 요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어가 어렵지는 않고 중요한 단어인데 또 쉽게 볼 수 있는 게 con이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있으니까 함께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sense가 딱 보이죠. 그쵸? 여기 이렇게 해서 sense라든가 뭐가 보이면 scent 적어볼까요? 봤었죠? 그쵸? sense라든가 scent는 느끼다 뭐 그 뜻이라는 거 봤고요. 자, 그래서 뭐 느끼는 거 뭐 감각 이런 뜻의 이제 sense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느끼고 반응하는 sensor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서 어떤 변화를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렇게 해서 sentiment가 감정이란 뜻의 무엇과 같은 의미 emotion과 같은 의미로도 우리 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절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감상적인 그랬을 때 sentimental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쵸? 그 sentimental이 바로 다 여기에서 나온 거다 그렇게 보시면 딱 좋아요. 자, 그러면 consensus는 함께 느끼는 거니까 당연히 바로 어떤 거? 동의라든가 일치, 합의 뭐 그런 뜻의 agreement하고 같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요. 자, 거기에서도 뭘 봐야 되냐면 오른쪽에 concord 보이죠? concord의 별표. 오른쪽에 딱 보면 요거 딱 보이죠? 그쵸? 우리 책에. 딱 보이는데 얘도 일치, 합의 그 뜻인데 함께 느끼는 것이 일치라든가 합의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함께 같은 어떤 것? 코드 보이죠? 그쵸? 코드를 이렇게 딱 적으세요. 코드는 어떤 의미? 하트의 의미도 있단다. 그래서 마음이 한 마음이야. 마음이 같은 마음이야. 그렇게 해서 이것도 역시 어떤 것? 일치, 합의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코드는 마음이란 뜻으로 우리 그런 말 하잖아. 그 사람과 코드가 안 맞아서 일을 같이 못하겠다. 그랬을 때 그 코드가 안 맞는다는 게 마음이 잘 안 맞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 됐죠? 그 코드가 바로 요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반대말도 먼저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러면 반대말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마음이 한 마음이라든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니까 디스코드는 그래서 어떤 의미? 말 그대로 이제 부조화라든가 혹은 불화 그 뜻으로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마음이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불화라든가 혹은 부조화 그 뜻으로 이제 디스코드 볼 수 있겠죠. 그쵸? 디스코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코드가 이제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하트라는 의미에서 요거 잘 나오거든요. 적어보세요. 코절 무슨 말일까요? 코절 마음에서 우러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코절은 진심어린 적어주세요. 코절은 진심어린. 그래서 코드가 그대로 하트라고 했으니까 동의어 그대로 쓰면 돼요. 내 마음을 가득 담았어. 됐죠? 내 마음을 가득 담았어. 여기 내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이야. 너 해 이랬을 때. 부담스럽네. 자, 아무튼 그 heartful 혹은 코절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드란 말까지 해서 concord하고 discord 거기까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밑으로 갑니다. 자, 밑으로 가서 consolidate는 더 쉬워요. 그쵸? 그 solid의 딱 밑줄. solid의 밑줄이요. consolidate에서 solid가 딱 보이는데 여러분 solid는 즉 solid는 단단한 그 뜻이죠. 그쵸? 그러면 두 개 이상이 모여서 단단해지는 거니까 consolidate는 당연히 어떤 의미? 강화시키다, 합병하다.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solid에만 딱 밑줄 그어주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합병하다, 통합하다. 맨 오른쪽 merge 밑줄. merge하고 비슷하고 그 다음에 둘 이상이 더해져서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강화되다, 강화하다. 맨 오른쪽에 strengthen 거기도 딱 밑줄. 볼 수 있겠죠? 그쵸? consolidate는 solid만 잘 기억하면 돼. 그치? 그래서 두 개 이상이 더 단단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둘이 단단해지는 거니까 강화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이 더해져서 단단해지는 거니까 당연히 합병하다라는 뜻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뒤로 가서 conspire. conspire는 음모를 꾸미다 혹은 공모하다 그 뜻인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억이 좀 날 건데 이렇게 해서 뭐가 보이면 spire가 보이면 breathe 적어보세요. spire가 보이면 breathe. 그래서
호흡하다, 숨쉬다 그 뜻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던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respire 여기서 re가 딱 보이면 re는 다시 혹은 여러 번 그 뜻이니까 respire가 바로 어떤 뜻? 말 그대로 숨쉬다, 호흡하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respire는 어떤 의미? 그러니까 얘를 쓰면 그냥 한글의 느낌인 거고 이렇게 어근을 쓰게 되면 약간 한자 느낌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같은 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 호흡기의 그게 바로 respiratory 이렇게 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conspire가 딱 보이는데 함께 한 호흡으로 그렇죠? 함께 한 호흡으로 뭔가를 꾸미는 것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공모하다 혹은 음모를 꾸미다라는 뜻이 그렇게 생긴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호흡으로 함께 뭔가를 꾸민다. 그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conspiracy, 그 CF에 보이시죠? 밑줄 그어주세요. conspiracy가 이제 음모라든가 공모라는 뜻으로 같이 기억하시면 되고 바로 가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contagious 별표. 접촉에 의한 전염성의 그 뜻인데 요즘은 뭐 접촉이 됐건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됐건 그냥 다 전염성을 그랬을 때 contagious 그거 많이 쓰고요. 맨 오른쪽에 infectious도 밑줄 그어주세요. 전염성을 그랬을 때 맨 오른쪽에 infectious까지 그래서 딱 보면 중간에 보면 요거 보이죠? 그럼 태그가 바로 무슨 말인 거예요? 태그. 우리 그 학원 다닐 때 많이 하잖아. 그쵸? 이렇게 아침에 딱 왔을 때 태그, 그 다음에 갈 때 태그. 요거 보이죠? 그래서 태그 자체가 태그라든가 혹은 살짝 바뀌어져. 이렇게 해서 택트 이렇게 쫙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어떤 거? 터치. 태그, 택트, 터치. 그러니까 접촉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겠죠. 그쵸? 서로 접촉하다 보니까 병원균이 같이 이렇게 옮겨간다. 그런 느낌의 전염성을 그걸 contagious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걸 왜 알고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intact 바로 무슨 말일까요? intact. tact가 touch. 그쵸? tact, tag, touch. 그 다음에 단어에 in이 붙으면 반대말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럼 intact는 바로 어떤 의미? 아무도 만진 적이 없는 그 뜻이겠죠. 그쵸?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적어주세요. 손상되지 않은 온전한 그게 바로 이제 intac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손상되지 않은 거니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손상되지 않은 거니까 undamaged하고 같은 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아, 손상되지 않은 것 intact 요거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동의어로 거기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infectious를 봤잖아요. 그쵸? infectious를 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고 또 상대방도 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전달하다 C로 시작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전달하다. 보통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생각을 나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사소통하다라고 쓰는 거 communicate 있죠. 그쵸? 그래서 전달이 가능하다. 그래서 적어보세요. communicable. communicable 하면 전달이 가능한 그런 의미에서 전염성의 여기까지 같이 적어주세요.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아무튼 뭐 contagious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convene으로 바로 갈게요. convene는 공식 모임을 위해서 모이다 혹은 소집하다 그 뜻인데 맨 오른쪽에 come together 그리고 assemble 거기에 밑줄 come together 하고 assemble에 딱 적어주세요. 아, 그냥 이게 모이다라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convene이 딱 보이는데요. 여러분 요거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 지금 요거 딱 보이죠? 그쵸? 베네가 어떤 뜻? 베네가 오다. 그쵸?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유명한 말. 그거 이제 유명하지 않네, 여기서는. 자, 아무튼. 그래서 베네, 그 다음에 비디, 그 다음에 비치. 요거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요게 오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게 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비디오. 그쵸? 그 다음에 생생하게 보인다. 적어주세요. vivid. 그렇게 하면 이제 생생한. 그렇게 쓸 수 있죠. 그쵸? 얼른 필기해보세요. 필기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빛이가 딱 보이는데 빛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이기다는 뜻의 바로 victory. 이게 딱 보이겠죠. 그쵸? 그래서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베네 비디 비치 이렇게 딱 얘기하는데 이때 베네가 오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있죠.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를 위해서 avenue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는 것. 그래서 revenue 이렇게 하면 수입이라는 뜻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다시 오는 것. 그래서 이게 안쪽으로 들어온다.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그래서 income 이렇게 해서 수입이라는 걸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나갔던 돈이 다시 들어오고 지갑 속으로 돈이 다시 들어올 때 그게 바로 이제 수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컨비는 컨 자체가 함께 여럿이 그 뜻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오다 그런 의미에서 모이다라는 뜻이라는 거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convene 같이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convene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쭉 함께 모여서 내려온 것. 그래서 convention이라는 뜻의 명사가 밑에 보세요. 명사가 집회라든가 회의라는 뜻도 있지만 맨 오른쪽에 관습 거기에 밑줄. 맨 오른쪽에 관습의 밑줄. 그래서 컨벤션이 관습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구나.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컨벤셔널 있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럼 컨벤셔널은 기본적으로 어떤 뜻이 되는 거냐면 여러 개가 모인 것이라는 뜻도 되지만 옛날의 것이 쭉 모여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니까 그게 관습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즉 옆에 전통적인 밑줄 볼까요? 전통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어떤 뜻? 재래식의 별표. 재래식의. 왜? 옛날의 것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바로 이제 올드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무기와 관련해서 재래식 무기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 재래식 무기라는 게 어떤 무기냐면 핵무기 이전의 무기들 있죠. 그쵸? 그것들 보통 이제 재래식 무기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컨벤셔널이 어떤 느낌도 있다? 올드의 느낌도 있다라는 것까지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convert 바로 가겠습니다. convert는 변환시키다, 변하다 뭐 그 뜻인데 밑줄. 변환시키다, 변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변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서 일단 con은 함께라는 뜻으로 보지 말고요. 이렇게 딱 표시해 주세요. con, come 이런 것들이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할 때도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보이니? 여기에서 vert가 보이죠. 그쵸? vert라든가 verse 이게 바로 어떤 의미? 이게 바로 turn 적어보세요. turn. 그렇네. 그래서 다시 돌린다. 그래서 거꾸로의 그랬을 때 reverse 이렇게 딱 쓰죠. 그쵸? 그러면 convert는 어떤 의미냐면 왜 변환시키고 바꾸다라는 뜻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어요? 왜? 방향을 완전히 돌린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이 뒤에 나오는 것이 돌리다의 뜻이 되는 거고 그걸 앞에서 con을 통해서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vert가 어떤 의미? 완전히 방향을 돌린다. 그래서 특히 완전히 바꾸다라는 뜻에서 약간 종교 같은 거 있죠. 그쵸? 사실 종교를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뭔가 완전히 바꾸는 거, 그래서 개종시키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환시키다, 변하다라는 뜻까지 같이 생긴다라는 거. 어디에서? 완전히 방향을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생긴다. 자, 그래서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른쪽으로 와서 58페이지에서 CF를 살펴보시면 conversion 보이죠? 밑줄. conversion. 그래서 conversion이 변환, 전환, 뭐 개종, 전향 다 되고요. 그리고 convertible 밑줄. convertible. 밑에 convertible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그 지붕이 이렇게 딱 열리거나 덮이는 차 있죠. 우리가 보통 오픈카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영어식 표현이나 발음 표현은 convertible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conversion, convertible까지 같이 기억하시고 코피어스로 바로 하겠습니다. 코피어스 별표. 많은 풍부한 뭐 그 뜻인데요. 글쎄요,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일단 뭐 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복사하는 거 아니고 그냥 많은 풍부한 일단 그 뜻으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의어는 당연히 abundant 하나 더 적어주세요. abundant 적어두시고 그다음 오른쪽에 plentiful 거기에도 밑줄 그리고 많은 풍부한 그랬을 때 이렇게 affluent 여기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copious 그냥 많은 풍부한이다 이렇게 외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참고로요. 여기 참고로 obs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 obs가 바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요런 이름 들어본 적 있을까요? 리아 혹은 보통 레아 이렇게도 많이 말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풍요의 여신이거든요. 로마 신화 중에서 풍요의 여신이에요. 풍요의 여신은 당연히 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죠. 그쵸? 풍요의 여신이니까 망해봐라. 나만 풍요로울 테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자 풍요의 여신이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옵스가 바로 풍요의 여신이고 풍요의 여신이 딱 중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풍요롭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거기까지 좀 외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냥 copious 많은 풍부한 abundant하고 그 다음에 affluent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많거나 풍부하다라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여기 딱 보이죠. 운드하고 그 다음에 flu 딱 보이죠. 그쵸? 얘를 이렇게 딱 화살표에서 이렇게만 딱 적어보세요. 물이 흐른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경사회에서 풍요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농사가 잘 됐을 때 얘기죠. 그쵸? 농사가 잘 되려면 가뭄이 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저기 나오는 플루라든가 그 다음에 운드 자체가 다 무엇과 물과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이 바로 이제 flow 이렇게 되는 거고 물이 흘러서 넘쳐 들어오는 홍수가 나는 것을 그래서 inundate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니까 일단 abundant 그 다음에 affluent 다 어떤 의미? 물과 관련돼 있어서 물이 많으면 농사가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풍요로운 거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correlate 바로 갈 건데요. 요거는 뭐 당연히 알고 계시죠? 그쵸? 뭐 관련시키다, 뭐 그 뜻으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그대로 딱 밑줄만 그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뒤로 가세요. 주어, 접두어, contra, counter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62 그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여러분 그 contra라든가 counter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반대란 느낌으로 알고 계시죠? 그쵸? 뭐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뭔가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요 우리 딱 책에 보면 contra counter 반대에서 접두어 contra counter는 라틴 계통의 접두어로 반대 의미를 지닌다. 일단 반대 거기에 딱 붙여보세요. 반대에서 against의 느낌이 좀 있는 거고 이렇게 딱 보이죠? 그렇죠? 반대에서 딱 보이는데 자 여기 밑에 이렇게 딱 하나에서 요거 하나만 딱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반대 느낌도 있지만 대조의 느낌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대조가 조금 더 의미가 확장되면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조라든가 비교의 느낌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기본적으로 반대라는 것은 잘 들어야 돼. 여기 나온 이 against 있죠. against를 이렇게 딱 한번 적어보세요. A against B 이렇게 딱 나왔을 경우에는 B에 반대하는 A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against의 이미지를 살리는 거거든요.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약간 요런 느낌일 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gainst의 느낌을 주는 counter도 역시 어떤 거다? 뭔가 두 가지가 서로 약간 요렇게 된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이렇게 충돌하기 때문에 서로 잘 맞지 않는 거니까 반대의 느낌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요게 이제 대조라든가 비교의 느낌이 된다라는 건 뒷페이지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일단 자, 지금 보세요. contrary 밑에 보이죠? 알고 있죠? 뭐뭐와 반대인. 그래서 반대인 것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ntraband 밑에 보이죠? contraband가 이제 밀수품이라는 뜻인데 혹은 금지된 밑줄. 밀수품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금지된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볼 수 있을까요?
여기 딱 보면 요게 뭔가 반대 방향으로 그 뜻이겠죠. 카운터에서 그대로 나온 거야. 살짝 철자만 바뀌었다고 보면 돼. 얘가 어디에서 요렇게 원래 어떤 거였는데 카운터였는데 거기에서 뭐가 빠지는 거고 요거 빠진 거죠. 그쵸? 요거 빠졌고 그 다음에 얘를 순서를 바꿔서 어떻게 요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그쵸? 순서를 바꿔서 발음만 살짝 바꾼 거야. 카운터, 컨트라, 카운터, 컨트라 이제 그렇게 다 같은 말이 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벤이 보이죠? 그쵸? 벤이 바로 어떤 의미야? 벤이 적어보세요. 그럼 벤이 금지니까 당연히 뭐 금지된 것을 반대로 가지고 온다는 뜻이겠지. 그치? 금지된 상황과 반대로.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이제 술이 금지야. 근데 금지된 상황과 반대로 술을 몰래 들여와서 아이고 이렇게 조금씩 구하기 힘든데 이렇게 살짝 드릴 때 그때 막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금지된 것과 반대로 많이 해본 솜씨 아니야? 자, 금지된 것과 반대로 뭔가 가지고 오는 거다. 그래서 이게 밀수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일단 단어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게 보이면 어찌됐건 뒤에 있는 것과 약간 반대 방향으로 뭔가 하는 거란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contradict 별표 contradict. 자, 그러면 이제 contradict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 봐요. 그러면 contra는 반대되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그쵸?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그 다음에 dict가 보이죠? 그쵸? 여러분 dict는 어떤 뜻이 있어요? dict는 당연히 말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말이 들어가 있는 사전을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고 그쵸? 누군가 말하는 것을 받아쓰기 하는 것을 딕테이션 한다고 하는 거고 내 말대로 해. 그래서 독재자를 딕테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contradict라는 것은 말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 서로 이렇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두 개 이상의 말이 서로 모순될 때 이제 그때 쓰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반박하다는 뜻도 있고 모순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마지막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 두 단어 때문에 아까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마지막 두 단어 때문에. 여러분 그 counterfeit라는 거 보이죠? 그쵸? counterfeit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뭐 반대로 뭐 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가짜의 위조의 먼저 거기 밑줄 볼까요? 자, 그리고 맨 오른쪽에 fake의 밑줄. fake. 그리고 그 밑에 위조, 모조품. 거기에도 밑줄 그어두시고 맨 오른쪽에 imitation. 그 다음에 밑에 동사 있죠. 동사에서 위조하다. 그리고 오른쪽 괄호에 forge. forge. F-O-R-G 요거 있죠. 거기 별표 만땅 해주세요. 이게 철자 몇 개 안 되는데 이게 나왔을 때 상당히 헷갈려요. 그래서 forge가 위조하다. 만들다, 뭐 여권을 위조한다거나 혹은 어떤 물건을 만들다거나 여러 가지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특히 위조할 때는 해본 적 없다. 자,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고 들었을 뿐이에요. 야, 위조할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위조할 때는 원본이 있겠죠. 원본이 있고 이렇게 위조할 것을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계속 하나씩 어떻게 해주는 거야? 하나씩 이렇게 맞춰보면서 똑같은지 확인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쵸? 그래서 아까 어떤 느낌이었어?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맞아?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잘 맞아? 이렇게 비교라든가 대조하는 것도 뭐가 된다?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딱 보면 카운터를 비교라든가 대조의 느낌으로 딱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fit가 딱 보이는데 적어보세요. fit 기억해야 돼. fit, fact, fit, fact 그 다음에 fict 다 어떤 뜻이라고? 다 만들다라고 적어보세요. 그래서 대조하면서 만드는 거구나. 자, 발음이 비슷하면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자, 얘네가 만들다는 뜻이라는 거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을까요?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뭐라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factory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제작하다 뭐라 그래? manufacture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manufacture 그래서 여기서 메뉴는 이제 메뉴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죠. 손을 가리키는 거구나.
그래서 손으로 이제 그 하는 작업을 이제 수작업이라고 그랬잖아. 그걸 이제 매뉴얼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손에 들고 다니는 소책자도 역시 매뉴얼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또 얘가 만들다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새로 만드는 것. 뭐라 그러니? 허구 혹은 꾸며냄, 소설 뭐라 그래? 그쵸? 픽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 됐지? 그래서 fit, fact, fit 다 뭐다? 만들다. 자, 그러면 counterfeit는 어떤 의미? 원본과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요렇게 다 비교 대조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위조하는 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동사 맨 밑에 그 두 번째 예문에서 counterfeit sorrow 밑줄 그어두세요. counterfeit sorrow 이런 느낌들이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거야. 자, 그러면 sorrow는 슬픔이죠. 그럼 counterfeit니까 어떤 의미야? 위조하다, 거짓으로 만들다 그 뜻이겠지. 그러니까 counterfeit sorrow는 그래서 어떤 의미 되겠어? 슬픈 척 하는 거죠. 그쵸? 어떻게 이렇게 슬픈 척 하는 걸로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딱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counterpart 별표. 역시 별표해 주세요. 대응하는 것 이렇게 적어볼까요? 대응하는 것, counterpart는 대응하는 것 어떻게 볼 수 있겠냐? 부분인데, 한 부분인데 어떻게 되는 부분이겠어? 서로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부분 그렇게 보면 돼요.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부분. 봐봐. 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어. American counterpart 누가 될 수 있겠니? 미국에서 똑같이 바로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부분이니까 American counterpart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가 되겠죠.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counterpart가 딱 나왔을 때에는 항상 얘는 앞에 나오는 것과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대상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뭐 상대물, 복사물, 짝을 이루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라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이 있어. 선생님이 여기 딱 있는데 근데 다른 학원의 카운터파트는 뭐가 되겠니? 다른 학원의 카운터파트. 선생님하고 똑같이 비교되거나 대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학원의 선생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우리 반에 반 회장이 있어. 반 회장이 있는데 다른 반의 카운터파트는 뭐가 될 수 있겠어? 그 반에 역시 반 회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카운터파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대응하는 것 이렇게 보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음. 됐죠? 비교나 대조가 될 수 있는 한 부분을 카운터파트라고 한단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휘는 이제 그때그때 프린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제 다음 주에는 신텍스 교재하고 더 리딩 그 두 것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휘는 프린트물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신텍스 펼쳐주세요. 요거 보겠습니다. 요거. 우리 교재에서 7페이지. 가볍게 워밍업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교재에 있는 거 있죠? 교재에 있는 거 2번 하고요. 2번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3번, 4번 가볍게 한 번만 읽어주세요. 2, 3, 4 읽어주세요.
놓치면 안 되는 기본적인 것들에서 중요한 사항들까지 다 두루 말씀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으시고 꼭 한 번만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하면서 다 기억나는데요. 좋아요. 그럼 그걸 수업을 잘 들은 거니까 오히려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자, 2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2번은 그 작년 평가원 지문을 발췌를 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둘 다를 가리키는 표현이 일단 보이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둘 다를 가리키는 거 요거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both A and B 일단 요거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둘 다 이게 이제 보이고요. 그다음에 those following this line 이렇게 쭉 보이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those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적어주세요. those가 딱 보이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대명사죠. 그 대명사니까 당연히 앞에 나오는 뭘 가리키는 거?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떤 뜻으로 쓰이는 거냐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이 써요. 사람 뜻으로 아주 많이 쓰이니까 이게 대명사일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those 다음에 명사에 s나 es를 붙인 것, 즉 those 다음에 복수명사가 보이면 듣고 이해될 거야. 복수명사가 딱 보이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그때는 요걸 딱 꾸며준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한 뭐뭐뭐 이런 식으로 이제 꾸며주는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쓰는 것들이 이제 요런 거잖아. 그치? 이렇게 쓰면 이제 그러한 책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those 다음에 복수명사가 보이면 그거 그냥 꾸며주는 거야. 그러면 꾸며주는 거고 안 보여. 그냥 those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앞에 나온 걸 앞에 복수명사를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무엇이라고 그때는 명사라고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those 다음에 저기 봐요. those 다음에 복수명사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저때 those는 어떤 거? 앞에 뭔가 복수명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앞에 특정한 복수명사가 없으면 그때는 어떤 거?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어떤 뜻? 요렇게 보는 게 적절하겠죠. 그쵸?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의 명사니까 명사 뒤에 뭐가 보이는 거니? ing 보이죠? 명사 뒤에 ing는 앞에 거 꾸며주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쵸? 자, 그리고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those,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outside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 그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 자, 요거 한번 적어볼까요? 필기해 주세요. 뭐가 맞을까요? 먼저 필기하고 정답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먼저 여기서 those는 이렇게 쓰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쓰였을까요? 그치? 그거 봐야 돼. 그러니까 those drawing 이렇게 해서 그러한 그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those가 그러한 이런 식으로 쓰이면서 뒤에 나오는 것을 꾸며주려면 뒤에 일단 뭐가 나와야 돼?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drawing은 그림이란 뜻의 명사긴 한데요. 물론 그리고 있는 이런 식의 분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그림이란 뜻이 되려면 얘 다음에 당연히 명사를 쓰려면 뭘 붙여야 돼? s나 여기서 s를 붙여야겠죠. 그쵸? 근데 그거 아니죠. 뭘로 해줘 맞겠니? 그러한 그림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줘 맞겠죠. 그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는 ing 형태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로 보는 게 좋아요. 즉 이게 그림이 되려면 those drawings 이렇게 써줘야 맞다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즉 those 다음에 나오는 게 복수명사가 됐을 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구조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현재 분사로 보는 게 적절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그들의 마지막 그림을 다시 그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 뜻이니까 뭐가 맞겠어? 맨 앞에 those가 사람들이란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were를 써줘야 맞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those가 나왔을 때 정말 별거 아닌데 이런 건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게 보이면 뒤에 있는 것을 꾸며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앞에 나오는 특정한 복수명사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사람들이란 뜻으로 기억하시고, 이렇게 딱 명사가 되잖아요. 명사가 되면 그러면 뒤쪽에서 어떻게 뭐뭐 하는 능동이면 얘가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 되는 수동이면 과거 분사가 이렇게 앞에 거 꾸며준단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까지 얼른 필기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만났을 때 많이 해야 된다, 진짜. 그러니까 만났을 때 최대한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복습하시고 과제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점수 꼭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등급 나오면 진짜 축하드리고요. 1등급 나오면 꼭 아이스 라떼 한 잔만 사주세요. 자, 아무튼 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아무튼 그리고 나 아이스 라떼라고 꼭 말씀을 드렸어요. 어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가요? 그러는데요. 어른들도 취향이 있어요. 자, 아무튼 어찌됐건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별로 안 좋아해요. 자, 어찌됐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주지도 않을 건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쵸, 믿었습니다. monistic lives니까 이때 monistic은 수도원의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자, 수도원의 삶은, 그래서 레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레드. 그래서 레드 보이죠? 그쵸? 레드는 어디에서 나온 말? lead에서 나온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이걸 약간 수동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lead a life는 바로 무슨 말? 삶을 살아가다. 그렇게 보면 돼요.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럼 lead a life는 삶을 살아가는 거고, 삶은 사라진다. 이렇게 하면 a life is le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lead a life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live a life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약간 수동태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수도원의 삶은 살아가집니다. 그쵸? 살아가집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For the benefit of니까 뭐뭇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이겠죠. 그쵸? 어떤 것의 이익을 위한 건가요? 더 큰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원의 삶은 살아가집니다. 그 말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수도원이 누구를? 수도원보다 더 큰 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로운 행동을 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도원의 삶은 살아가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더 큰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수도원은 자신이 속해 있는 바로 더 큰 사회라는 것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뒤에 보니까 and 다음에 대시 또 보이는데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지금 those following this life and those outside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동사죠. 그쵸? 동사가 보이고요. 동사 다음에 지금 뭐가 보이는 거니? 대시 딱 보이죠?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가볍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동사 다음에 대시 보이면 당연히 that 다음에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보일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즉 주어 동사가 보이고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보호라든가 목적어 이런 식의 이제 완전한 문장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동사가 타동사야. 그럼 타동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로 뭐가 되는 거고,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그쵸? 목적어가 될 건데, 야, 근데 목적어는 하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가질 수도 있겠어? 2개 이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요렇게 딱 and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뭘 쓴다면 같은 형태로 that 이렇게 딱 보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이제 몇 번째? 앞에 나오는 그 동사의 두 번째 목적어다. 두 번째 목적어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적어주세요.
이게 평가원 지문이 되면 그 약간 좀 길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그 평가원에서 뭐 지나치게 긴 문장은 출제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쵸? 나는 이 정도가 좋네 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평가원의 그 출제진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를 뭘 길다고 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대디아가 목적어라 하는 거 알잖아. 근데 그 목적어가 두 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니? 이렇게 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목적어 있지. 동사 뒤에 목적어를 이렇게 딱 두 번만 쓴 게 아니라 한 번 평가원에서는 목적어가 네 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타동사의 목적어로 대디아가 네 번씩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볼 수 있죠? 그쵸?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가 보이냐면, 첫 번째 믿었던 것은 바로 요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and 다음에 대시 딱 보이니까,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대디아가 이제 또 두 번째, 이렇게 딱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 믿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럼 다시 간다. 이러한 삶을 따른다라는 것은 수도원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삶, 즉 수도원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때 those는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outside가 쓰였기 때문에 뒤쪽에 those는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수도원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둘 다 자, 수도원의 삶이라는 것은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the sacrifices made by monks 딱 보이죠? 자, 이렇게 딱 꾸며주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볼까요? 그럼 만들어진 거죠. 그럼 뒤에 몽스는 당연히 누구겠어? 몽스는 당연히. 와, 이거를, 진짜 나 이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봐봐. 이거 딱 보이죠? 그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여기 되잖아요. 그쵸? 이게 원숭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쓴 새끼가 있어요. 이게 난 정말 그 창의력이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봐봐, 이게 원숭이니까 그러면 이게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딱 뺀 거야. 딱 빼가지고 이걸 이제 원숭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얘는 원숭들이냐? 그쵸?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건 뭐 도대체 뭐지? 얘가 좀 바보다 그게 아니라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면 뭐든 잘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 번은 아주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중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중학생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서술형 시험을 보고 왔어요. 중간 시험을 보고 왔는데 말씀드렸었나요? 빈칸이 2개예요. 빈칸이 2개면 단어를 몇 개 쓰란 얘기예요? 2개를 쓰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 새끼는 하나만 생각난 거야. 하나만 생각나가지고 볼펜으로 시험지를 이렇게 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단어 하나를 딱 쓰고 출제한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는데 틀렸다 그러더래. 당연히 틀린 거죠. 왜 지가 출제자가 돼가지고 손을 잇냐고요. 그쵸? 아무튼 이거 보면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은데 참고로 그때 한참 이제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조이 다음에 딱 빈칸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있지. 이것에 이제 알맞은 형태를 이제 쓰시오. 이제 이게 주관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참 그때 외웠던 거 있잖아. want는 to 부정사를 쓰고, 그 다음에 enjoy는 ing, finish ing,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시험에 100% 나오니까 그 직전 대비할 때 친구들한테 내가 다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꼭 머릿속에 집어넣어놨거든. 그래서 야, 너 뭐야? enjoy 다음에 뭐야? ing요. enjoy 다음에 뭐야? ing요. enjoy 다음에 뭐야? ing요. 그러면 이것에 ing 형태를 쓰라는 거 아니냐? 그쵸? 요것에 ing 형태를 쓰라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이렇게 딱 써놓고, 선생님 나한테 와서 따져. 선생님이 ing라고 했는데 학교 선생님이 틀렸다 그러던데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나마, 요렇게 쓴 새끼는 조금 정상 참작은 좀 돼요. 그쵸? 왜냐면 이제,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자음을 한 번 더 쓰고 ing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그냥 ing 써놓고 나한테 막 따지고 왜 틀렸냐는 둥, 몽키가 원숭이니까 몽크는 원숭이라는 둥 이렇게 나오면 정말 할 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어찌됐건 재밌는 이야기였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조금 알겠어요. 좋아요. 자, 집사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만드는 놀라운 재주를 가지고 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던데. 자, 아무튼 여기 본다. 그래서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근데 이걸 몰라도 요걸 보면 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그쵸. 수도원의 삶이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신텍스 시작하기 위해서 맨 처음 드렸던 말씀이 지시어하고 관련해 있었죠. 그쵸. 그러면서 sleep well 이렇게 나왔을 때 slumber가 딱 나오면 그때 slumber도 sleep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그러면 봐봐. 수도원의 삶은 더 큰 사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그쵸. 그러면 수도원의 삶은 누구를 위해서? 더 큰 사회를 위해서 희생되는 거다. 이렇게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 수도승에 의해서 이루어진 희생을 자 in separating themselves from normal human contact 딱 보여줘. 이렇게 딱 끊어봐야죠. 자 그리고 뭐가 보였으니까 대시 보였으니까 됐다 하면 또 뭐가 나올 거다?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나올 거다. 그렇게 봐야죠. 그래서 뒤쪽에 펑션들을 뭘로 봐줘야 돼? 펑션들을 동사로 봐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희생인데 자 수도승이 한 희생이에요. in 다음에 이제 뭐뭐 할 때 그 말인데요. separate니까 분리시키는 거죠. 그쵸? 자 그들 스스로를 무엇으로부터? 정상적인 인간의 접촉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킨 거야. 무슨 말인지 한번 잡을 수 있겠니?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같이 교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을 준 거야. 사회와 단절된 그 수도승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희생들이 기능을 했습니다. 기능을 했습니다. 자, 무엇으로써?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적어보세요. 잘못을 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온갖 그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지낸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대신해서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승들이 참여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on behalf of는 뭐뭇을 대신해서 뭐뭇을 위해서 적어주세요. 뭐뭇을 대신해서 뭐뭇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승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즉 society를 위해서 참여를 합니다.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그들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봐봐. 자, 우리가 참회를 한단 말이야. 참회의 기도를 올려. 뭘 하기 위해서니? 배달하기 위해서니? 배달하기 위해서냐고요. 죄송합니다. 빨리 배달하게 해주세요. 한 집 배달만 하게 꼭 해주세요. 제가 2,000원 더 낼 테니까 꼭 우리 집으로만 먼저 이렇게 갖다 주게 해주세요. 지금 치킨이 존나 먹고 싶거든요. 그거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배달이라 생각하지 말고 참회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죠. 그쵸?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아니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배달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수도원승들이 이렇게 희생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쭉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잘 봐야 돼. 자, 수도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수도승들이나 바깥에 있는 일반인들이나 모두 수도원의 삶은 그 사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수도승들이 하는 그러한 희생은 다 무엇을 위해서? 수도승들 그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그 구원 혹은 공동체를 말 그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리고 더 잘 이끌고 갈 수 있게끔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그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자,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살짝 어려워. 방금 전에 봤던 거 있지. 그게 그 제목 문제에서 발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제대로 준비를 안 하면 6월 평가원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당황할 수 있어요. 주제나 제목 문제도 불구하고 해석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연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있죠. 여기에서 끊지 말고요. and가 보이거나 아니면 컴마가 보이면 무조건 앞에서 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and나 컴마가 보였을 때 끊기 전에 and나 컴마 앞뒤가 같은 모양인지 확인할 것. 같은 모양이면 같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뭐가 보이냐면 여기 킵에 딱 동그라미 쳐보세요. 앞에 킵에 동그라미. 일단 요거부터 같이 기억해 볼게요. 그래서 킵이 보이니까 당연히 킵 다음이니까 목적어 나오겠죠. 그렇죠? 여러분 목적어 역할을 하는 품사는 당연히 뭘까요? 당연히 명사겠죠.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 이제 뭐가 나올 거다?
명사에 대한 보충 설명하는 형용사가 나올 거다. 즉 우리는 이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요걸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keep 다음에 명사, 형용사가 보이면 그러면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가까이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명사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쵸? 명사를 이런 상태로 유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자리에는 형용사가 한 번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또 두 번 쓰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냐? 아까 believe 다음에 목적어 역할하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몇 번? 두 번 쓰일 수 있죠. 그쵸? 목적어가 두 번 쓰일 수 있고 목적격 보호도 역시 몇 번? 두 번 쓰일 수 있다.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끊기 전에 앞뒤가 같은 모양이면 같은 기능으로 한 묶음으로 생각해 준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대로 봐야죠. 그쵸? 자, 그러면 the combustion of oxygen, 산소의 combustion 무슨 말이니? 원래 연소죠. 그쵸? 연소라는 것은 태워서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휘발유를 사용할 때 휘발유를 자동차가 연소시킨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소라는 것은 태우는 거고 태우는 거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그것을 사용하고요.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 이렇게 딱 적으세요. use라든가 그 다음에 consumption과 같은 의미. 오늘 중요한 내용들 많으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산소를 태우는 거야. 산소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산소의 소비인데 이렇게 딱 얘를 꾸며주는 걸로 보세요. 그러면 우리를 살아있고 그 다음에 액티브, 행동하게끔 유지시켜주는 산소의 소비는 산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연소시키는 것은 얘가 주어져? 그럼 얘가 이제 동사라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럼 send out은 바로 무슨 말이야?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거죠. 그쵸? 아, 산소를 우리가 소비하면서 바깥으로 배출하는 게 있어. 어떤 거니? byproduct. 얘는 상품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지 말고 product는 결과물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근데 by는 옆을 가리키는 말이죠. by가 기본적으로 전치사로 사용되면 옆이야. 그래서 문 옆에서 뭐라 그래? by the door라고 하는 거고 내 옆에 서줘 그랬을 때 stand by me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물 옆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고 그 옆에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부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부산물. 자, 그러면 어떤 부산물을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냐면 홀드는 뭐뭐라고 불리는 그 뜻이죠. 그쵸? 그래서 밑에 보이죠? 아, 이런 부산물을 보낸다라는 거죠. 그쵸? 야, 그러면 여기서 free는 어떤 뜻일까요? 봐봐. 밑에서 있잖아. oxygen free radical에서 뭐라고 나왔어? 밑에서 활성 산소 이렇게 딱 나왔죠. 그쵸? 근데 봐봐. 자, 앞쪽에서 지금 뭘 소비한다 그랬었어? 산소를 소비한다 그랬었지. 산소를 소비한다라는 건 산소를 다 써버린다는 얘기 아니냐? 그쵸? 그럼 산소를 써버리면 부산물로서 나오는 것은 산소가 자유로운 거야? 뭘로 봐줘 맞겠어? 자, 약간의 맥락만 보는 거야. 앞에서 분명히 뭘 사용한다 그랬어? 산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사용한다 그랬었지. 야, 그러면 산소를 소비하고 나면 부산물로서 산소가 자유로운 게 나오니? 내가 어떤 기체가 있어. 잘 들어. 어떤 기체가 있단 말이야. 그 기체에서 내가 산소를 소비했어. 그러면 산소가 남아있어? 산소는 다 사라진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랑 free 있지. 여기랑 free 바로 뭐뭐시. 요런 느낌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 활성산소라고 일부러 이제 단어를 준 건 뭐냐면 그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용어를 그렇게 쓰니까 이렇게 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거야? 맥락이라든가 문맥을 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 봐봐. 내가 산소에서 산소를 소비했단 말이야. 그럼 산소가 남아있어 남아있지 않아? 남아있지 않는 거겠죠. 그런 느낌으로만 읽어가는 거야. 아, 산소를 소비했으니까 산소가 없는 뭔가가 생기는 건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치? 자,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이제 그 oxygen free radical이라는 것이 여기 밑줄. 잘 따라와야 돼. 맥락 보는 연습도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니까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보통 투부정사에서 뭐뭐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이렇게 쓰죠. 그쵸? 이렇게 쓰는데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얘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help는 뭐뭐 하는 것을 돕다. 그랬을 때 help는 바로 뒤에 뭘 쓴다고? 바로 뒤에 동사 원형. 가끔 문법으로도 나와요. help 바로 뒤에 동사에 딱 밑줄을 줘서. 틀린 거 아니야. 그치? 아주 간단한 거야. 옛날에 많이 들어봤던 거야.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인데 목적어까지 생략하고 help는 바로 뒤에 동사 원형. 됐죠? 바로 뒤에 동사 원형. 뭐뭐 하는 것을 돕다. 자, 그러면요. 자, 산소를 소비하면서 발생하는 oxygen free radical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문장 보세요. When the body mobilized to fight off infectious agent 이렇게 딱 보이네. 우리 아까 봤죠? 그쵸? 아까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말이겠어? 어떤 행동을 하는 물체라든가 물질을 다 에이전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요즘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다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청소기 같은 거 있죠? 걔네들도 싹 다 그냥 에이전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염성이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쵸? 전염성이 있는 물질. 자, 그러면 봐봐. 우리의 몸이 모빌라이즈를 해. 모빌라이즈 무슨 말이니? 어떤 의미가 될 것 같아? 봐봐. 자, 어디에서 나왔겠어? 모빌에서 나왔죠? 그쵸? 모빌은 바로 무슨 말이니? 모빌. 움직이는 그 뜻이죠? 그쵸? 아, 그래서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뭐지? 생각 안 나지? 그치? 우리가 막 누워있으면 앞에서 뭔가 이렇게 떠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막 그런 거. 모빌.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우리 몸이 fight off니까 무슨 말이니? 싸우기 위해서지. 전염원이라든가 감염원, 즉 혹은 전염성이 있는 물질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 몸이 행동하는 거야. 됐지? 우리 몸이 행동하는 거고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활성화되다. 움직인다. 그래서 활성화되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이 이제 움직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염성이 있는 물질과 싸우기 위해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만들어냅니다. 됐지? 우리의 몸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이건 살짝 어려운데요. A burst of 무슨 말일까요? A burst of. 원래 burst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burst. 빵 터지는 게 burst야. 이렇게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빵 터트리는 게 burst거든. 잘 들어. 가지고 있던 것을 빵 터트리는 게 burst야. 이 burst하고 비슷한 이미지가 앞에 있을까 없을까? 봐봐. 요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빵 터트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앞에 나왔던 무엇과? send out과 무엇이? burst가 비슷한 의미라는 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울음을 터트리다, 웃음을 터트리다. 그게 다 burst야. 그러면 터트릴 때는 잘 들어. 웃음이 빵 하고 터지고 울음이 빵 하고 터질 때는 살짝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크게 많이란 느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빵 터트리는 거구나 해서 한바탕의 그 뜻이거든. 한바탕 웃음을 쏟아냈다. 한바탕 울음을 쏟아냈다. 그런 말 하거든. 그래서 한바탕의 그 뜻이니까 많겠어 적겠어. 이렇게 a lot of 적어주세요. 외우면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외우지 말고요. 뭘 봐야 된다고? burst하고 무엇이? send out이 비슷한 이미지라는 것을 잘 생각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뭔가 배출한다고 얘기했구나, 바깥으로. 바깥으로 배출하는데, 봐봐.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바깥으로 제출하는 거지. 그러면 조금만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출한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짓이니까 조금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한다. 그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한바탕에 free radical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쵸? 만들어냅니다. 자, 무엇을 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침입자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보이지? 그럼 여기서 침입자는 당연히 누구겠어? 침입자는 당연히. 우리 몸에 들어온 새끼지. 그치? 우리 몸에 들어온 새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잘 들어. 우리 몸에 들어왔어. 우리 몸에 들어왔던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나가게 해버리는 거. 혹은 우리 몸에서 떨쳐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를 떨쳐버린다.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니? 그냥 싸우는 거지. 똑같이 싸우는 거지.
근데 open을 왜 썼을까? open은 원래 어떤 느낌이라고? open을 딱 적어보세요. open은 on의 반대말이잖아. 그래서 open은 이제 분리야. 그러니까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서 완전히 우리 몸에서 분리시킨다는 느낌. 우리 몸에 들어왔던 invader. 잘 들어. 우리 몸에 들어왔던, 우리 몸의 안쪽에 들어왔던, 됐지? 안쪽에 들어왔던 것을 완전히 우리 몸에서 분리시킨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뭘 썼다? fight가 아니라 fight, off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감 잡을 수 있겠냐?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봐봐. 자, 여기까지 읽고요. 여기까지 읽었어. 그치? 그리고 지금 survival에 쓰인 이 문장과 뒤에 when으로 시작하는 문장 있지? 약간 느낌이 다르지? 같은 맥락이기는 하는데 어떤 식으로 약간 느낌이 다른 거야? 여기가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거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요렇게 딱 끊어보시고 요게 상위 개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떤 거? 하위 개념이라는 거 요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문장의 연결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 됐죠? 상위 개념과 구체적인 사례, 하위 개념 요거까지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옆에 4번 별표. 그러니까 복습 잘해. 잘 읽어주면 돼. 진짜 잘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 복잡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읽어가면서 항상 해석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같이 생각한다고? 비슷한 이미지를 꼭 생각하는 거야. send out이지. 바깥으로 배출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거야? 터져 나온다라는 거야. 터져 나온다라는 거야. 됐지? burst of라는 표현이 자주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burst라는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항상 평가원에서 묻는 게 바로 어떤 거냐? 뜻을 알고 있으면 걔네들의 활용도 할 줄 아는가 이 얘기든. 근데 활용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의미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이미지를 떠올려서 앞에 나오는 것과 비슷하게 연결해서 네가 읽어갈 줄 아는가? 이걸 많이 물어본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4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보세요. 자, 일단 연구가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연구는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has show는 당연히 뭐 show의 과거 분사 형태가 이렇게 딱 쓰인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이게 주어죠. 여기 동사죠. 동그라미.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계속 이제 드렸던 말씀들인데요. 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주어 동사 했었죠. 그쵸? 주어 동사 했었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뭐가 보이면, 다시 보이면, 됐다 하면 뭐가 나온다 했으니. 주어 동사 보어나 주어 동사 목자가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저거 보는 거야. 주어 동사 보어라든가 목적어 뭐가 나올 거라고 이런 식의 완전한 문장이 보일 거야. 자, 그러면 자, 항상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다. 그 얘기를 했어. 봐봐. 그러면 이제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 앞이나 뒤 사이사이 뭐가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생략 가능하지만 사실은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야? 부사란 말이야. 그치? 그럼 완전한 문장 앞이나 사이사이에 싹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어디? 요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이렇게 다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사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어떤 거였어? 요거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요거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길어지지만 접속사, 주어, 동사 가능하지. 그치? 그리고 요때 쓰이는 접속사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게 있었을까? 뭐뭐 할 때 when. 됐지? 뭐뭐 할 때 when. 저거나 뭐뭐 하는 반면에 혹은 뭐뭐인 동안에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크게 4가지 형태만 기억하면 돼요. 의미가 비슷한 것들 떠올릴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돼?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 그러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할 거야. 자, 봐요. 아, 중간에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럼 여기 봐요. 자, 봐봐. 여기 본다.
그러면 연구가 보여주었다. 뭘 보여줬어? 대디아의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보이겠지. 근데 주어 동사가 아니라 뭘로 시작해?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지. 아, 길어지는 부사로 시작하는 건가 보다. 길어지는 부사로 시작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야. 아, 그러면 접속사하고 주어. 근데 후가 딱 보이네? 그럼 명사 뒤에 후는 앞에 나올 명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이하 문장이 끝나는 곳까지 일단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걸로 봐야지. 자, 그러면 who feel helpless지. 그 무슨 말이야? helpless를 느끼는 사람이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helpless는 도움이 안 되는 그지를 하면 안 돼. 도움이 안 되는 그 뜻이 아니라 무기력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뜻이야. 그래서 무기력한. 좋아요. 자, 아무튼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야.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수업 시간에 웃기지도 못하고. 그치? 아, 어떡하지? 약간 이 무기력한 그거야. 무기력한 요거. 자, 그러면 본다. 자, 무기력한 사람들이야.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못할 때 fail to take control. 보이지? 자, fail to는 뭐뭐 하지 못하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take control이니까 통제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자, 그러면 적어놔. 자기 힘으로 하다. 자기 힘으로 하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다. 적어보세요. 잘 생각해. 내가 무기력하다고 느껴. 나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야. 됐지? 아, 나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못 웃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딱 들어갔어. 근데 내가 용기를 내서 지난주에 한번 웃겼으니까 이번 주에도 웃길 수 있지 않을까? 지난주에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화기는 뭐야?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애들이 무서운 전화기 아니까 살짝 웃었던 애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좀 더 웃겨볼까 하고 딱 들어왔는데 진짜로 못 웃겼을 때 그럼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 부정적 감정이 생기겠지.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어지는 부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딱 주어하고 동사 그다음 뒤에서 negative emotional state에서 목적어 이렇게 딱 보이죠. 그쵸? 자, 그러면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진짜로 아무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지. 스테이트는 상태를 경험합니다. 무엇과 같은 거? 맞아요. 불안감. 다음 주에는 웃길 수 있을까? 불안감. 다음 주에도 못 웃길 텐데 우울함.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불안감과 우울증 같은 부정적인 감정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지?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스트레스처럼. 그쵸? 스트레스처럼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잘 들어. 이렇게 딱 쓰였지. 지시어라든가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은 반복 강조되는 거야. 됐지? 그럼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어떤 거야?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중요한 말이지. 그치?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손상시킬 수 있다고. 면역 반응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그쵸? 자, 그래서 we can see,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뭘 보는 거야? 뭘 보는 거야? 이렇게 볼까? see 있지, see. 보다 있지. 타동사일까요? 자동사가 아닐까요? 똑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C는 기본적으로 타동사야. 그러면 역시 또 못 웃겼네. 큰일 났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C는 타동사야. 타동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어?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봐봐. 동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동사면 뒤에 목적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동사 다음 목적어를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떻게?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쓴 거야. 부사 형태를 썼다고. 봐봐. We can see from this. 자, 우리는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that 이하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that 이하가 무엇의? 앞에 나오는 C의 목적어라는 거 볼 수 있겠냐. 요거 봐야 돼. 요거 봐야 되고요. 요걸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적어놔. 타동사가 보인단 말이야. 잘 따라와야 돼. 타동사가 보이는데 타동사 뒤에 목적어다. 그건 중학교 때나 나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딱 올라가잖아.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물론 바로 나올 수 있어. 바로 나올 수 있지만 항상 이런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야. 뭘 주고 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나오는 거야? 타동사의 목적어. 요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제 이 목적어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니? 명사 나올 수도 있지만 that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식의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 잘 봐야 돼. 알겠어?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요거야. 그러니까 타동사인데 바로 내 목적어를 갖지 않을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 봐봐. 나는 먹을 거야. 먹을 거야. 그럼 뒤에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음식의 역할을 하는 목적어가 뒤에 보이겠지. 그치? 근데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을 거야. 식당에서 무엇을? 스테이크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쭉 읽어가다가 동사 다음에 뭐가 보이면 얘가 보이면 무조건 가로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무슨 역할 한다 그랬어? 부사 역할 한다 그랬었지. 그럼 부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 보통 어떤 것을 부사라고 배워봤어요?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건 명사고요. 동작이라든가 상태를 표현하는 것은 동사나 혹은 형용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하는 것들 보통 우리가 부사라고 했고요. 부사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는 거니?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싹 다 부사란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이게 뭘 가리킬 때?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가리킬 때 저거 시간이라든가 장소를 가리킬 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살짝 바뀔 수 있어. 시점이 될 수 있겠지. 그치? 시점이 될 수도 있고 장소를 살짝 바꾸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출처가 될 수도 있어. 그쪽으로 가는 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요게 제일 잘 나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중간에 저런 느낌을 전달할 때는 무엇이라고? 부사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뭐 방법이라든가 이유라든가 혹은 빈번한 정도 빈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적어주세요. 잘 들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어떤 사실로부터? 앞에 나오는 사실로부터. 그치? 야, 그러면 봐봐.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야?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은 통제하지 못해서 때문이야? 아니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기 때문이야?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이 계속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럼 건강해지냐? 우울증을 앓다 보니까 막 몸짱이 되고 막 그러진 않잖아. 걱정과 불안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걱정! 이렇게 하진 않잖아.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쵸?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linearly, 직접적으로. 됐지?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control, 통제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는 않다고.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니? 건강은 통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자리 있지? 요 자리에 뭐가 생략이 되냐면 but, to, negative, emotional state 적어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쵸? 이 느낌을 살짝 기억하고 있다가 쉬고 나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스크림 드시고 2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